페이지 242쪽. 자, 물에 자동 이온화라는 게 있어.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물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비전해질이 아닌 거야. 이온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전해질이라는 말은 전류를 잘 통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야. 아예 안 통한다 이게 아니라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은 스스로가 이온화가 된다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이 하나 필요해. 그게 바로 산과 염기라는 개념인데 통과 시간에는 2학기 때 배울 거야. 자, 산과 염기는 그 정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참고로 말한다면 이분이 제일 최초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느 상태에서 산과 염기를 비교했냐면 수용액의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설명을 하게 돼. 산은 이렇고 염기는 이렇다. 그러니까 수용액이 아니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를 설명할 수 없어. 이걸 니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여기서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설명하는 게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이라는 사람. 둘이야. 20 며칠 차이로 동일한 개념의 산과 염기를 발표하게 돼. 이 사람들 모두 하나의 개념의 주인이라고 과학자들이 규정을 해줘. 그래서 나는 얘를 프로라고 할까, 프로. 100%. 끄떡거려. 그러니까 요 아레니우스의 개념과 브랜스 로리 개념이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는 뒤에서 중화반응을 배울 때 얘 개념으로 풀 거라고. 얘 개념으로. 얘는 짜투리를 좀 알아보고,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루이스라는 과학자의 산염기가 있어. 이건 학교에서 잠깐 언급을 해준다거나 교과과정에 빠진 거니까. 그러면 항상 초기의 이론보다는 나중 이론이 어떠냐? 좀 더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고 범위가 큰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개념은 브랜스 로우리에 포함되곤 하지. 물론 개념의 설명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레니우스에 설명하는 그 값이 브랜스 로우리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왜 개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 뒷부분에 도로 개념으로 다 포함이 된다. 요 개념이 포함되는 걸 잘 물어보는 게 산이고, 이제 이건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죠. 먼저 우리는 아레니우스 걸 먼저 보고 갈 거야. 아레니우스의 설명은 딴 게 아니라 공통된 성질에 우리가 보통 산이라는 이거고 염기라는 이거다라는 개념을 그냥 때려 넣어서 같이 보게 될 거니까 봐봐. 자, 아레니우스. 그냥 산. 분리하자. 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보면 먼저 산이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하면 돼.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 물질은 모두 극성 분자라고 정의하면 돼요. 얘는 금속이 없거든. 이 화학식 안에 예를 들어 수소 이온만 있겠어? 음이온도 존재하지. 근데 그건 비금속이잖아. 수소 자체도 비금속이고
그래서 아레니우스산은 극성 분자라고 봐도 무방해.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얘들은 첫 번째, 수용액 속에서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갖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 HA 또는 H2B 이런 형태. 여기서 A, B는 무조건 음이온,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분자야, 분자. 얘들은 수소를 포함한 분자라고 보면 돼. 얘들은 두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니까 모두 전해지게. 그럼 전해지는데 우리는 물에 녹아서 전해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따질 때 이걸 따져. 강전해질이 있고 약전해질이 있는 거죠. 자, 이들은 무슨 차이냐면 이온화 잘 된다, 잘 안 된다. 이온으로 잘 존재한다. 이온으로 잘 존재하지 못한다. 설명이 좀 애매하지. 이온은 되는데 10개 들어가면 2개 정도가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거 반면 얘들은 거의 10개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되는 정도라고 해가지고 이온화도라고 설명하거든. 용해된 물질분에 이온화된 물질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온화도가 크면 강전해지고 이온화도가 작으면 약전해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수용액 속에서 이온화되면서 전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온화되는 정도를 따질 때는 저렇게 수소가 하나 갖고 있는 애하고 수소를 2개 갖고 있는 애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런 정의를 해. 수소를 1개 갖고 있으면 일가산이라고 해. 수소를 2개 갖고 있으면 이가산. 마찬가지로 3개 가지고 있으면 삼가산이 되겠어. 일가산은 이런 애들이야. 화학식 안에 수소의 아래점자가 1인 애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을 염산, 얘를 질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얘도 그렇다면 일가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끝에 요거 하나만 수소연입니다. 그럼 일가산, 이가산 이 구별은 자 이가산 볼게요. 황산, 그 다음에 탄산, 그 다음 삼가산 같은 경우는 인산. 아세트산은 삼가산이 안 돼요? 네, 얘는 이온화되면 중요한데 얘는 다원자 이온. 아세트산 이온하고 수소 이온은 나와요. 일가산이 끝만 떨어져. 알겠지? 중요한 거 이거는. 그럼 일가, 이가, 삼가는 당연히 물질 내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숫자로 결정하는 거야. 가수는
물질 입자수를 가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가수가 크다고 강전의 질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이건 이렇게 강전의 질을 우리는 강산이라고 하고 약전의 질을 약한산이라고 하거든. 가수가 크다고 강산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서 강산을 예를 들어보면 얘들이 강산이야. HCl, HNO3, H태소. 그러니까 얘는 가수가 크다고 강한 산이 아니야. 물속에 들어가서 수소이온을 얼마큼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용해 잘 된다, 잘 안 된다가 강산, 약산이 아니라고. 이온화 잘 된다, 잘 안 된다가 강산, 약산이 주범이다. 그래서 가수가 없다고 강전의 질이 아니다. 이 뜻은 강산이 아니다. 강전의 질. 자, 강산의 조건. 이온화도가 어때야 된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야 강산이다. 자, 이렇게 1번, 2번까지 됐죠? 그 다음에 산의 특징으로 또 하나. 산들은요, 이게 공통적 성질입니다. 세 번째. 금속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수소기체를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부 금속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 정도로 본다면 나트륨은 염산과 반응해서 자 이렇게 얘는 금속이고 얘는 수용액이야. 얘가 수용액이 되는 거지. 수용액 AQ.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질량 고준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에 수소가 하나인데 여기 두 개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CL2 두 개 되니까 2를 쓰게 되고 따라서 얘까지 2가 쓰여지는. 이게 1족 원소들의 화학 반응식이야. 수소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에 대한 마그네슘 같은 거 2까지 하게 돼. HCl과 반응해서 수용액,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을 만들고 수소가 발생합니다. 얘들은 단순하게 수소하고 염성 맞추면 돼요. 이 끝이야. 이까짜리니까. 근데 저런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구리나 은 같은 경우는 반응 안 해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만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어떤 금속만 반응한다 해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사실은 저게 물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야. 산하고 반응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는 놈들인데 구리나 은, 수은, 백금, 금 같은 그런 것들은 반응을 안 한단다. 자,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건 1단에서 우리가 배운 거다. 탄산칼슘 화학식량 얼마인지 알아? CaCO3. 아직 계산하고 있어? 외우기 쉽잖아. 100 외워드렸잖아. 칼슘은 20번이고 원자량 얼마야? 칼슘이요? 20번. 그 40. 탄소는 6번이야. 6번. 그 10. 산소는 8번이야. 그 16. 자, 더하면 되잖아. 네. 그 계산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어.
탄산칼슘이 염산 수용액으로 반응하면 염화칼슘 수용액이 되고 물이 나오며 CO2 기체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거 이해만 앞에 개수가 2가 붙는다. 탄산칼슘은 우리가 흔히들 지구과에서 보면 석회석, 변성된 대리യം 이런 것들이 산과 반응해서 기포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구과에서 많이 나와. 광물로 가면 방해성이 이래. 비스듬한 용면체 방해성. 알았어요? 자, 5번째. 얘들은 신맛을 나타낸다. 이건 약한 산들을 말하겠죠.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강한 산은 보통 큰일 나지. 신맛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실험이 나타나게 되거든. 오른쪽 페이지에. 이건 이제 통합과학에 많이 나온다. 실제로 얘들은, 지시학 종이가 있어. 얘들이 액성이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거든. 네. 지시학 종이인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수소 이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원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지. 자, 실험 하나 볼게. 왜 공통 이온으로 수소를 갖는지 보는 실험이야. 여기에 리트머스 종이를 놔.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이 될 거야. 자, 이 종이를 놓고 여기에다가 전류가 흐르게끔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 근데 이 전해질의 역할은 누구와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류만 통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얘를 많이 집어넣어. 질산칼륨 수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야. 전류를 통하게. 얘를 뿌리놓고 전구를 걸어주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극, 여기에 플러스극을 딱 걸어줘야 이 종이가 안 타. 그냥 종이에다 전화 걸어주면 종이 타버려. 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와중에 산에 적신, 실을 준비하기 위해 튕기는 거야, 탕. 그러면 어떤 금속, 어떤 물질이든 간에, 어떤 산이든 간에 이쪽으로 붉은색이 이동해. 아까 붉은색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 했어? 여기 누구 있잖아. 수소이온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한번 볼게. 요 산이 예를 들어서 염산이야. 얘일 경우야. 먼저 이온의 이동을 보면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있어.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있고. 일단 푸른색이 움직인 걸 봐서는 음극 누가 같아? 수소연이 같다는 거겠지. 그 다음 염산일 경우는 수소연이 갔어. 그럼 질산칼륨이 누구도 움직여? 칼륨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염산의 염화이온하고 질산칼륨, 질산이온이 이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총 4종류의 이온이 움직여. 자, 근데 가끔 함정으로 얘를 넣는 거지. 질산을 저기서 실험을 해. 자,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온 여전히 수소이온과 누구야? 전해질 칼륨이 같습니다. 맞지? 그럼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온 누굴까? 몇 종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제발 붙잖아. 네. 조심하라. 올려. 됐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죠?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서 이걸 많이 틀려요. 됐죠? 네. 다음에요. 아레니우스 산염계 정의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아레니우스라는 개념이 잠깐만. 소리. 연기를 안 했나, 연기를. 두 번째. 아레니우스 연기를 안 했구나. 아레니우스 연기를 보겠습니다. 아레니우스 연기. 자, 아레니우스 연기는 역시 수용액 속에서 이렇게 수산화이온이 내놓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레니우스가 정의를 한 거야. 연기를 베이스라 하거든. 아까 엑시드 하듯이 이 연기 베이스가 아키오스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아레니우스는 엽니다. 결정적으로 얘들은 수산화이온과 반응하는 양이온이 수소이온이 아니면 다 금속이거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다라고 봅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였냐? 화합물이면서 금속을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1번. 수용액 속에서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다? 무슨 이온? 수산화이온을 갖는다. 이온이 존재한다. 이런 애들은 모두 뭐라고? 염기라고 할 수 있어. 예로 NaOH 뭐라 불러?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부르고요. KOH는요? 수산화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수산화 칼슘이라고 읽어요. 소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얘들이 존재하는 애들 맞잖아. 두 번째, 얘들은 모두 전해질이에요. 물속에서 전류를 통하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해질이라는 것이 무슨 전해질과 무슨 전해질이라며? 그렇지. 이들이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럼 강전해질은 강염기라고 할 수 있지. 약전해질은 약염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강전해질의 특징은
낙할질암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그건 뭐 나중에 공부할 때 쓰고, 지금은 이것 또한 알아야겠지. 가수라는 게 있잖아. 요새 일가연기가 몇 개 있어? 일까요? 일가연기. 두 개. 그렇지. 이가연기는 한 개. 이렇게. 그럼 가수가 크다고. 무조건. 강연기인가? 아니. 그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자, 세 번째 애들은 손으로 만지잖아. 미끌미끌하다. 이것은 연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그래. 비누로 많이 쓰이지. 그래서 단백질을 녹인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아주 약한 연기는 쓴맛이 있어. 쓰다. 대부분 우리 주변의 물질을 보면 달걀 껍데기 혹은 솔잎, 감나무 이런 것들이 쓴맛을 띠잖아. 이 연기성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실험을 똑같이 해보자. 이번에 뭐에 적신실을 떨어뜨릴 거야? 연기에 적신실을 떨어뜨리겠지. 맞아? 자, 그래서 조건은 다 똑같아. 이걸 싹 자식 재탕으로 써야지. 이렇게 전액을 써야지. 똑같아요. 자, 연기에 적신실을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얘는 무슨 색 리트머스 종이냐면 붉은색이라고 했어.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떨어뜨렸을 때 이 연기가 NaOH든 KOH든 상관없이 무슨 색깔이 푸른 색깔이 어디로 이동하더라? 그치? 푸른색의 이동이 여기로 일어나더라. 이 누구냐 이게? OH- 공통으로. 맞죠? 그래서 NaOH는 일단 양극 이동 누구냐? 양극 이동 OH- 맞아. 맞지? 그 다음 여기 뭐라고 써있어? 질산칼륨 수용액이잖아. 누구도 이동해? 이렇게 이동하겠지. 똑같지? 네. 그러면 음극 이동을 한번 보자. 얘 누구? 그 다음 또 누구? 칼륨 이동이. 기지? 질산칼륨의 칼륨. 여기는 칼륨. 하나.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차이다. 그래서 아까도 똑같이 누가 공통적으로 있었냐? 질산이 공통적으로 있어가지고 한 종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의가 연기까지 됐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수용액의 설명은 누구보다 잘 되는데, 이게 지금 상호관계 반응이잖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서로 주면 이제 물이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런 반응들이 유사한 반응이 수용액 밖에서도 일어난 거야. 그럼 같은 개념으로 묶으면 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들이 나타나. 자, 아레니우스가 얘를 설명을 못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아레니우스는 대부분 누구라고 했지? 극성 문제였지? 자, 얘를 해석을 못하는 거야. 얘 극성 문제지. 중심 원자가 N이잖아. 그러면 얘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온결합 물질도 아닌데 얘가 되는 거야. 뭐를 가졌어? 수산화염을 가졌잖아. 이온결합 물질도 아닌데. 아레니우스는 이온결합 물질만 염기라고 주장했는데, 저 비금속으로 구성된 분자가 물에 들어갔더니 연기성을 띠게 되는 거 설명을 못하는 거야. 얘가 OH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소이온은 어떻게 표현해? H 플러스로 표현하지. 얘가 물 속에서는
존재하더라는 거야. 하이드로늄 이온. 그러니까 아레니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물속에서 H 플러스로 존재하네. H 플러스가 나오긴 하거든? 근데 H2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얘를 확 당겨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지. 알겠어? 물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이런 걸 설명 못 한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누구냐?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의 정리야. 이들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한 거야. 첫 번째 산이란 수소이온을 주는 애다 라고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염기란 그거를 받는 애가 바로 어세터라고 하죠. 주는 번호라고. 그러니까 수는 주고 받는 애들을 산과 염기로 정의한 거지. 이때 중요한 건 얘들은 반드시 반응물에서만 정의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보면 알겠지만 주고 받아야 되잖아. 반응물에서만 정의가 돼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염산을 보자. 염산 HCl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거 염화수 기체거든. 얘를 물에 녹이는 거지. 이걸 브랜스테놀이는 이렇게 본 거죠. 얘가 얘한테 수소를 준다. 그래서 준애는 이렇게 되고 CL 마이너스 받은 애는 이렇게 되더라. 하이드로늄. 그럼 우리는 준애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고 받은 애를 이렇게 부르자라고 정리한 거지. 그러니까 물은 아레니우스한테는 중성인데 브랜스테놀이는 훌륭한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다시 아까 누가 설명 못했던 아레니우스 설명 암모니아를 설명해볼게.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녹이는 거지. 이번에는 얘가 얘한테 주라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받았으니까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리고 얘가 수산화 이온이 되더라는 거지. 결국 준 놈은 뭐가 되는 거고 산이 되는 거고 받은 놈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설명을 할 수 있더라는 거지. 중요한 건 이 암모니아는 분자식이 삼각 불량이야. 알았어? 입체. 근데 얘는 무슨 형일까? 누구랑 같아? 이거 보지 말고 정사면체잖아. 메테인이랑 똑같잖아. 요거 결합각이 몇 도? 107도. 이건 109.5도 더 늘어나야지. 비공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조가 바뀐다는 것도 봐도 자, 중요한 건 물이 뭐를 한 거냐? 산도 작용하고 염기도 작용하잖아. 이런 애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양쪽성 물질은 꼭 물만 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입가산들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 얘가 그냥 이렇게 상태 표시 안 하고 물질만 쓸게. 얘가 얘한테 주잖아. 그럼 이게 될 수 있거든. 탄산수 소유. 그걸 받는 애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무슨 역할 한 거야? 산. 얘는 연기. 이렇게 된 거거든. 자, 문제는 만에 하나. 요놈이요. 요놈을 잘 봐라. 얘가 잘 보면 한 번 더 줄 수 있지. 한 번 더 줄 수 있잖아. H가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쟤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줬으니까. 산을 할 수 있고, 얘는 받았으니까. 연기. 연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성립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번에는 누가 누구한테 준 거냐? 봐봐. 얘가 얘한테 줬잖아. 얘가 무슨 역할? 얘는 무슨 역할? 그러면 얘들은 산도 되고 연기도 된다. 그러니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라면 양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얘도 가능하잖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하단 말이야. H3PO잖아. 서로 피우. 원래 인산은 삼가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3개까지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쪽으로는. 근데 줄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떠냐? 얘는 받을 수는 있지만 줄 수 없어. 수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애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양쪽성이다. 알겠지? 그 얘기가 바로 244초까지. 자, 그럼 맨 밑에 이건 좀 이제 TMI인데 짝산 짝연기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설명은 커플이니까 어디에서 통하는 말이냐면 이 반응에서 통해. 지난 시간에 가역반응 그었지? 네.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일한 거. 그러니까 실제로 짝산 짝연기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짝으로 따지면 NH3가 좋겠다. 자, 암모니아 기체가 있는데 물에 녹이는 거지. 아까 이건 봐서 알 거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암모늄 이온이 되고 하이드로겐 이온이 됐잖아. 자, 이때 이 정반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얘가 무슨 역할을? 얘는 연기가 된 게 오른쪽 정반응으로 간 거야. 맞지? 근데 만에 하나 이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얘가 얘한테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얘가 무슨 역할하고 얘는 무슨 역할 했니? 자, 그렇다면 이런 거라는 거야. 얘를 우리가 연기, 그럼 얘의 짝이 얘라는 얘기야. 알았어? 짝산 짝연기 관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존재하며, 알았어? 이 둘의 관계. 각각 존재한다는 거지. 더군다나 액성이 같다 달라. 반대잖아. 반응물이 염기면 생성물은 산이라고. 또 하나, 이온화도도 반대야. 예를 들어서 지금 아모니아는 약연기거든. 그럼 정반응이 약하다는 얘기야. 그럼 역반응 강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다 내가 이렇게 붙이면 얘는 무슨 산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커플 또 하나 만들어봐. 얘하고 짝연기가 누구야? 연기 2. 그럼 얘가 강하잖아. 네. 같이 강연이야. 같이 약산이야.
알겠지? 이런 걸 짝산 짝연기 관계라고 해. 근데 그 H3O 플러스 있잖아요. 저거 왜 나와요? 왜 나오냐? 연기인데. 웃길 거 없네. 왜 나와? 왜 나오냐고. 어? 정현아, 이거 왜 나와, 이게? 부끄럽게, 수산하게. 맞지? 그래야 가질 수 있는데, 맞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여기 써있는 식이 역반응 진행식으로 해서 짝산 짝연기. 그러니까 짝산 짝연기는 무슨 반응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다역 반응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페이지 45쪽. 자, 거기를 지금부터 풀어봐. 자, 245쪽에서 질문 있어? 괜찮아.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를 배운다. 자, 한 번은 봤을 법한 pH. 우리가 중요한 건 얘거든.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가역 반응에 대한 그 기초가 필요한데, 너는 기초를 배웠거든. 정반응이 있으면 미약하나마 역반응이 있던가, 미약한 정반응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역반응이 있던가. 모든 반응은 특별한 반응 빼놓고, 우리 비가역이라고 배웠잖아. 기체가 발생하고 앙금이 생기고 물이 생기는 중화반응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모든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두 반응이 평형에 다다르는 것은 무질서한 정도의 방향과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 서로 비슷한 수준을 이뤘을 때, 근데 그걸 조절하는 게 누구냐면 온도거든. 온도가 높으면 무질서도 방향이 엄청 세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 약하기 때문에 좀 높은 데서 평형이 이루어지고, 온도가 낮으면 무질서 방향은 좀 약하고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 상당히 세서 이제 좀 낮은 쪽에서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건 흡열이나 발열에 따라 그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만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 그대로 물의 자동 이온화야. 그러면 물과 물을 볼게. 이렇게 물, 또 다른 물, 이것들이 반응을 하면 지들끼리, 솔직한 말로 물은 양쪽성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가 얘를 줄 수도 있잖아. 누구를? 수소유. 그치? 그럼 오른쪽 물이 산이고 왼쪽 물이 뭐야? 염기겠네. 받은 애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치? 준 애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물만 있다면 이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의 숫자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것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만 있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도 간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 물은 비전해질이고, 그치? 순수한 물은. 액성은 중성이라고 말하거든. 정반응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야. 굉장히 미약해. 근데 저걸 이용해서 우리는 액성, 다시 말해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를 따지게 되었다는 과학자들이. 물론 저 이론도 브레이스, 로리, 루이스 이 개념을 통해서 물을 이해하게 된 거야, 과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한 식이야, 설명하기 위한 식.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맞지? 두 식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H2 두 개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를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이게 무슨 상수였어? 평형상수였어, K. 화학평형 배웠지? 얘를 쓰게 되면 분모는 반응물의 농도니까 몰롱도라는 뜻이잖아. H2. 그리고 요 지수에다가 이렇게 채워. 개수를 올리잖아. 그 다음에 생성물의 몰롱도 있고.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는 말 그대로 용매야. 알겠지?
평형상수 식은 실험으로 구해진 식이거든. 유도가 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동적평을 이뤘던 값들을 실험을 계속 해보면 온도가 일정할 시에는 물질을 얼만큼 집어넣고 반응을 해도 이 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근데 이 K값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는 이 용매는 혹은 고체 물질은 수용액에서의 몰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 사람이 달리기를 100m 달리기 단축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따라 산소량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다 숨쉬고 살잖아. 산소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는 거야, 공기가. 그런 것처럼 진짜 영향을 주는 건 이 두 개거든.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려버리고 얘만 놓은 거야, 이렇게. 이 값이 더 중요한 거지, 이들의 값이. 이것을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W가 워터.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해요. 물의 이온곱 상수 혹은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값은 25도씨에서 온도가 꼭 필요하거든?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걸 과학자들이 아는 거지. 상수니까 단위가 없어. 그럼 이렇게 10의 14승이면 각자는 10의 7승씩인 건 알겠지. 자, 이것은 온도가 일정하다면 절대 불변값이다. 이 KW값 이것은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요 정도. 알았어? 25도씨라는 온도만 유지된다면 이 KW 실험값은 변함이 없다. 만에 하나 100도씨로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게 10의 12승으로. 알았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 봐봐.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작죠. 작죠. 그 얘기는 반응물이 훨씬 많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뜻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을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의 주 포인트야. 자, 봐봐. 순수한 물은 이래. 근데 이 물에다가 이제 용질이 녹아들어갈 거라고. 네가 말한 산, 또 니들이 말하는 염기. 이것들이 물에 들어가면 이 농도의 변화가 생겨.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이들의 고비야.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산을 집어넣으면 얘가 많아져. 대신 얘가 줄어. 그래서 우리 곱하면 이게 나와. 똑같이. 왜? 이게 일정합니다. 이게 평형상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얘와 얘가 이렇다면 우리는 이걸 중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농도가 똑같으면. 그 다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보다 크다면 이걸 무슨 성이 한다? 산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보다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크다면 이건 뭐라고 부른다? 양기성이라 한다. 하지만 이 셋 모두 KW 누구와 누구가 있고 이거와 이것의 수산화이온의 곱은 얼마다?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크냐 10의 마이너스 12승이 크냐면 헷갈린다는 거지. 니들이 이거 똑똑하고
또 얼굴도 좀 괜찮게 생겼고 그러니까 알아듣잖아. 근데 못한 그런 충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못 알아듣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반인도 보기 편한 지수를 찾게 돼. 그게 pH 지수야. 잘 봐봐. 수소 이온을 기준으로 만든 게 이거야. 그러니까 수소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일반 자연수, 지수처럼 정수처럼 나타내는 게 pH라는 거지. 얘는 이런 정의를 해. 얘가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몇 승일 거 아니야, 다. 하이드로늄 이온이.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그리고 이걸 로그 함수. 뭐, 로그 10은 10이잖아. 그지? 로그 함수로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이걸 pH라고 해. 그러면, 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얘는 뭐라고 해야 돼? pOH라고 하지. 그래서 pOH는 누구 기준이야? 수산화이온 몰롱도 기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가 맞아. 근데 우리는 중성일 때가 얘들이 각자 25도씩 이거라는 거 알았지? 얘들 이거겠잖아. 그럼 pH 얼마냐? 7이겠지. 기잖아. 그럼 pOH도 7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14도시에서 25도시에서 pH와 pOH의 합은 항상 얼마일 때마다 이렇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pH 값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볼게. 이제 pH 로그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본다. 어려운 수식이 아니니까 잘 봐라. 만약 하나 pH를 본다면 1이라 하면 얘의 몰농도가 이렇다라는 뜻이야.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라는 뜻이라 이거야. 알겠어? 저걸 로그 함수로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맞잖아? 그렇다면 2라는 건 뭐에 해당된다? 이거다 이거지. 이렇게. 몰농도는 용액 1000ml에 수소이온이 10분의 1몰 있고 얘는 100분의 1몰 있다는 뜻이야. 끼잖아. 그럼 3은 몇 분의 몇 몰 있겠냐? 이런 식이죠. 아, 이 뜻이 이거구나. 자, 그렇다면 잘 봐. pOH는 이때 얼마겠냐고. 1 더하기 뭐예요? 14야. 2가. 맞지? 그렇게 되면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그래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4승이 되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라는 건 반응물 생성물 중에 공존해야 되는 거지 모두. 그래서 산성 그런 건 무슨 얘기야? 수산화이온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이거 수소이온이라고 보는 거야 계속. 하이드로늄 이온이지만 그냥 수소이온으로 내가 부를게.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수산화이온 몰농도보다 큰 거지 수산화이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 얼마냐 pH? 몇 몰농도? 이렇게 보이겠지? 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pH 3은 1보다 크잖아. 지수가 얼마큼 커? 이만큼 크지? 농도는 100분의 1배라는 거야. 크잖아. 얘는 1000분의 1 몰농도고 얘는 10분의 1 몰농도니까 얘가 100배 세잖아. 그럼 이런 거지. 1을 100분의 1배로 mul키면 3이 되는 거야. 1을 100분의 1배로 mul키면 pH 3이 된다고. pH가 높아지면서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옅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pH 3을 100분의 1배로 mul키면 얼마가 될까? 100분의 1배요? pH 얼마가 나올까?
100분의 1배라는 건 10의 2승배잖아. 여기 지수 하나 차이가 10배라니까. 그지? 100배라는 건 지수 몇 차이라는 거야? 2 차이라고. 그럼 100분의 1배를 물키면 5라고. 이건 다 맞춘다고. 이것을 베베거리지 말라고. 5를 100분의 1배로 물키면 7이 무슨 선을 써야 돼? 넌 물 분다고. 중성되냐? 여기다 물 부어갖고 물키는 거 아니야. 물을 부었더니 중화반응 됐어? 아니잖아. 그게 로그 함수를 네가 잃어버린 거라고. 로그 함수가 무슨 함수야? 수렴 함수지. 얘가 끝에 붙어 계속 붙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럼 7에 가까운 값이지. 어떻게 7이 돼? pH 6을 100분의 1배로 물키면 왜 염기성을 더내? 이제 붉으니까? 7에 가까운 값이라고. 수렴한다고 7에. 알았어? 물을 부면 그 이온의 몰은 변하지 않지 농도가 옅어지는 건데 이 농도가 7을 넘지는 못한다고. 7이 중성이니까. 뭐 7이 어떻다고? 수렴한다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봐. pH 8은 액성이 뭐야? 연기성이지. 걔 100분의 1배로 물키면. 물키면요? 그러면 그 7을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모든 값은 7에 수렴하는 거야. 알았어? pH 8은 다시 말하면 pH 6이잖아. pH 6을 100분의 1로 물키면 pH 8이 의지를 하지 말고 7에 수렴한다고. 모든 건 어디에 수렴한다? 7에 수렴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너희들 이제 문제 모의고사 같은 데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봐봐. 요걸 잘 이해하면 된다. 잘 봐요. 쌤이 여기다 이걸 그릴 거야. 봐라. 이거 분해 이것 같은 거지. 분수값이야. 자, 이게 10이야. 알았어? 농도 차이가 10이라고. 이렇게 되면 지수 차이는 1이야. 10배 차이니까 지수 1이 10의 1승이니까. 이해하냐? 그러면 1 차이 나야 돼. pH 더하기 pOH가 14잖아, 항상. 14죠. 그런데 지금 무슨 성이야, 보니까? 연기성이잖아. 그지? 네. 1보다 크니까. 근데 이 지수 차이는 1 차이 난다고.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고. 알았어? 빼서 1 차이가 나와야 돼. 알았냐? 지수 차이가 1 나와야 되니까 그건 이거밖에 없어. 그치? 더했을 때 14고 뺐을 때 1이잖아. 잘 봐두라고. 그런데 액성이 뭐래? 연기성. 그럼 누가 pOH야? 얘가 pOH야 된다고. 7 밑에 있는 게 액성이잖아. 그럼 이게 누구야? pH겠지. 이게 얘들의 값이야. 다시. 얘들이 이렇다면 이것도 무슨 성이야? 연기성인데 지수 차이가 몇 차이 나야 돼? 2 차이 나야지. 더해서 14고 뺐을 때 2 차이 나는 건 얘밖에 없다고. 그잖아. 그럼 누가 pOH야? 그렇지, 얘가 pOH. pH는 8이 되는 거. 자, 이건 물어볼게. 액성 뭐야? 그렇지, 이건 산성이야. 근데 지수가 3 차이 나지. 1이 점오 차이야. 3도 점오 차이야. 몇몇일까 써봐. 5.5 한 칸씩 좌우로 밀리면 된다고. 뺐을 때 3 나오잖아. 자, 누가 pH야? 7보다 작은 애가 pH라고 무조건. 자, 10,000분의 1 차이나. 액성 뭐야? 산성 나오죠. 자, 4 차이나. 이것도 한 칸씩 밀려봐. 5하고 9. 이렇게 보는 거야. 한 칸씩 밀려서. 야,
10만 차이, 그러니까 100만 차이, 10의 6승, 100만 차이야. 그럼 이거 몇 년씩이냐? 10에 6승, 6 차이 난다고 짝수배. 그럼 점오요, 정수요? 정수. 정수 이거지. 네. 몇 차일까? 4, 10이야. 한 칸씩 미루면 된다고. 근데 10의 5승, 10만 배. 5승 그러면 5 홀수잖아. 네. 5 차이는 여기서 한 칸씩 미루면 돼. 4.5, 9.5. 이렇게. 그러니까 홀수 지수를 갖는 애들은 점오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수값이 이제 자연수 값이 나온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뭔 차이야? 짝수배 차이라는 걸 알면 된다고. 알았어? 네. 자, 이제 이런 거야, 이제. 봐봐. 만약에 0.1 몰롱도 염산이 있는데, 알았어? 네. 0.1. 얘는 pH가 얼마나 가져 그래? 25도씨에서. pH. 저거 10에 마이너스 1승 몰롱도잖아. 그럼 pH 얼마? 1이야. 그럼 pOH는? 13.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네. 알았어? 근데 얘가 100ml 있어. 그럼 그건 우리가 물론도 배웠던 거 쓰면 돼. 이거 1000에 10분의 1몰 있는 거잖아. 100에는. 네, 0.1. 100분의 1몰 있는 거지? 아직도 버릇이 안 됐으니까 0.2지라고. 다시 말하자. 1000에 10분의 1몰 있으면 100에는 100분의 1몰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계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곱해봐. 몇 나와? 10이요. 10에다가 10에만 3승만 하면 그냥 답이야. 무조건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알았어? 그러면 얘가 있어. 25도씨에서 얘는 pH 몇 점 xx일까? 이 삼각형 숫자 얼마나 나올까? 2000. 이거 없으면 얼마니? pH 2지. pH 뭐죠? pH 물어봤어. 네. pH는 2야. 이런 거 얼마일까? 4. 너 모르지? 계산 잘 못하지? 얘를 집어넣으라고 로그 함수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2 곱하기 11마이너스 2승하냐. 그래 안 그래? 이거 더하기잖아.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얼마냐고. 얘는 얼마 나와? 6만. 2 나오잖아. 2 로그 10에 마이너스 2승도 계산 문제가 있네. 아니 좀 멘탈을 털고 얘기해봐. 지금 네가 계산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뻑져 있잖아. 얘가 긴장해가지고. 너 얘가 찐해 얘가 찐해? 제가 지금 그러면 기억이야 니은이야? 찐하면 이게 찐해가는 거야 점점. 맞지? 바보냐? 여태까지 한 게? 그럼 7이 제일 찐한가? 중성이? 유튜브 보는 애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했다. 100분의 1이고 1000분의 1인데 누가 더 찐한지도 몰라? 이게 좋죠. 얘가 더 찐하지? 계속 그게 찐한 거야 계속? 아니 이렇게 1로 걷는 게 좋죠. 이렇게라며. 1번, 2번 아니에요? 조심해. 아 1번 2번 아니냐고? 너는 1상을 써놓고 1번이냐고 2번이냐고 그렇겠니 내가? 이제 대답해봐. 그걸 알았다면 응? 1? 아직도 몰라서 1? 이러는 거야? 이거 못 풀지 너? 로그 함수 못하지? 바보 같은 놈. 이거 얼마 나와? 2에서 얘 빼면
얘가 요 값이 로그 2 값이니까 저거 0. 얼마나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빼면 1.0. 그래 나 이 값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얘보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 거야 농도가. 그럼 저 위로 가야지 세니까 pH는 낮을수록 진하다고 했잖아. pH는 몇 점 몇 x야? 13 1.xx 더하기 이것 점 xx인데 이게 13이면 14를 넘어가잖아 바보야. 14가 되려면 와 정말 못하네 뭐. 이때 이게 얼마 나와? 몇 몰 정도 나오냐고. KW는 이거야. 얘 몰롱도가 얼마인지 보여? 너 이거 어떻게 구해? 그 선생님은 자 이제 얼마야? 이해 잘했어. 야, 알았지? 이러고 끝내 다 창피하다. 아이씨. 잘했어. 아이고 지우자. 쪽팔리자.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니? 자, 암산으로 얘기해봐. 이제 잘했으니까. 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롱도 NaOH가 있다면 얘의 몰롱도는 얼마다? KW는 이건데 얼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잘했어. 오케이 끝. 이렇게 하는 거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4승만 나오면 되거든. 그럼 2하고 5밖에 안 나오겠지? 자 그럼 질문. 얘 POH는 몇 점 XX가 된다? 25도시에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왜요? 얘가 적어도 4보다는 작겠죠? 농도가 진하니까. 4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3.xx일 거야. pH가. 그치? 그럼 pH는 10.xx에 더해서 14가 되겠죠? 알았어요? 아니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롱도를 해야 둘이 곱해서 뭐가 돼요? 14가 되겠지? 이건 POH가 11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이거 없다면 그거보다 진하잖아. 그지? 그러면 숫자가 줄어야지. 10.xx예요. 그래서 알겠죠? 약간 송구 미나 깎은 느낌인데. 페이지 248쪽.